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어 오늘도 부산 사을의 사선의원 조경태 의원님 모셨습니다. 의원님 나와주셔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의원님 2월 말쯤에 한국당의 대표 선거가 있으시죠? 네, 2월 27일 날. 예, 27일 날이 확정이 됐습니까? 네. 예. 자 의원님은 뭐 이번에 출마하십니까? 네, 그래서 지금 많은 당원들을 만나고 예.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하고 예. 과연 한국당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질문도 하고 예. 또한 어떠한 인물이 한국당에 적합하냐. 뭐 실명을 거론하게 되면 워낙 이게 여러 가지 변수들이 그렇죠. 많아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경상북도 청도에 갔었을 때 그 당원들께서 주신 말씀 중에 하나는 제발 친박 비박의 어떤 이미지로 싸우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주장을 하시면서 그런 그 개파에 좀 자유롭고 좀 바르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조경태 의원이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하는 그런 주문들을 좀 주셨거든요. 예. 예. 청도 유권자의 말씀을 빌어서 출마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당이야말로 기존의 이런 흐름에 벗어나서 누군가는 새로운 기치를 들고 당을 좀 흔들어야, 솔직히 말하면 한국당의 지금 상층부인 의원들도 문제고 당의 위원장들도 문제지만은 한국당이 과거의 보수 정당의 수십 년 역사를 반복하면서 사실 과거의 보수 정당이라는 것은 이 자생적이라기보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당의 이 밑에 하부 구조 자체도 자생력이 떨어져 있고 또 이 뭐랄까요, 실세라든지 권력에 민감하게 이렇게 반응을 하면서 이 선거 혁명이 상당히 일어나기 어려운 구조거든요. 근데 이 혁명이 한국당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한국당이 새로운 인물들을 내세우지 않으면 다음에 이 총선 대선에서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제가 수도권에 예. 비교적 젊은 소장파 그 당의 위원장, 원외위원장하고 분들하고 이게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제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한 40.7%고요.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24.8%입니다. 또 거기에 또 수도권의 관점에서 봤을 때 좀 신호가 좀 좋지 않은 게 더불어민주당은 20대, 50대 그리고 수도권에서 지지율이 높아졌고요. 반면에 상대적으로 자유한국당은 수도권에서는 낮아지고 이제 경상도 지역에서는 이제 좀 높아지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24.8%의 지지율을 자유한국당이 가지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영남 지역을 빼고 나면은 저는 수도권에는 20%가 아직 미치지 못한다고 봅니다.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정당 지지율 20%도 안 되는 정당에서 과연 내년에 총선에서 과연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대로 변화 없이 가게 되면은 저는 지난 지방선거 참패의 악몽을 저는 그대로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당이 하는 거 보면 그야말로 이 천수답 정치하는 것 같아요. 문이 빨리 망하기를 바라고 그 밑에서 감을 떨어지기를 입 벌리고 기다리는 것 외에 자기들이 변화하려고 하지 않는데 사람들은 문도 싫지만 한국당도 싫다라는 게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파벌의 싸움이 아니라 가치의 싸움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 우리 한강수 소장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첫 번째, 두 번째로 갈 정도의 정치 최고의 평론가라고 생각하십니다. 보통 교수님들도 이런 저 평가를 잘 내리지 못하는데요. 정확한 진단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당은 그 천수탑. 비가 와야 농사 짓고 비 안 오면 기우제 지내고 하는 그런 정당이 아닐까 하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에 정말 빼저리게 느껴야 된다고 생각이고요. 지금 국민들은 지금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잘 못해도 더 못하다고 보는 게 이제 자유한국당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차악으로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자유한국당을 최악으로 보는 거예요. 예. 그 차악과 최악의 싸움이거든요. 그럼 선택은 결국 차악을 선택할 수밖에 예.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요행에만 바라지 말고 반사의 이익에만 바란다는 것은 표의 확장성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국민들은 이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에 실망하고 또 불불 끓고 있습니다. 예. 분명히 우리한테는 절호의 기회인데 예. 이 절호의 기회를 담아내려면은 새로운 변화라는 것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새로운 변화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은 상당히 내년 선거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당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 50~60%가 주거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고 또 젊은 사람들이 주거 문제 때문에 결혼을 하지 못하고 또 결혼한 사람들은 주거 문제 때문에 죽을 때까지 시달리고 그러면서 다 가난해져 가고 있고 그리고 저출산이 생기고 이 주거 문제의 심각성에 한국당은 강남의 상류층을 지향하는 것 같고 또 지난번에 인터넷 은행이나 문정권이 규제 완화를 한다면서 자기들 주변에 있는 이런 인터넷 기업이나 또 이 한국의 이 의료업계에 진출하고 싶은 대기업 이런 입장에 서서 인터넷 은행 그리고 원격 의료 이런 걸 하겠다 하면 한국당 입장에서는 과거에 그런 것들을 자기들이 보수적 관점에서 밀었더라도 이제 야당이 된 입장에서 이것이 얼마나 한국의 의료 체계를 갖다가 뒤흔들고 또 한국의 기존의 이 은행 지금 한국에 무슨 뭐 핸드폰으로 돈 보낼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 거예요. 이렇게 자유롭게. 그런데 굳이 저렇게 한다는 걸 반대나 고민 하나도 안 하고 찬성해 버리는 거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아요. 이 사람들 정말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참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러니까 예. 한국당이 서민을 위한 정당, 예. 중산층을 위한 정당 이미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예.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한국당 하면은 지금 기득권 정당, 예. 예, 웰빙 정당이지 않습니까? 야당이 되고도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 여당스러운 야당이죠.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런 부분을 다 깨뚫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주거 문제에 있어서도 좀 한국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예. 집 없는 청년들 또 예. 집 없는 우리 그 서민들의 서민들을. 마음을 좀 어루만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선진국가에서도 하고 있는 공공주택을 좀 많이 지어라든지 예. 이런 게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는 그 많이 스톱된 상태거든요. 예. 예. 정지된 그럼요. 상태. 우리가 치고 나갈 수 있는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문정권이 작년에 부동산을 갖다가 올렸어 수도권에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줬습니까? 예. 네, 그래서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실패는 과거 노무현 정권의 부동산 실패가 똑같은 거죠. 반복이죠.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하면서도 대안으로 예. 저는 공공 그 주택을 또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보수 정당이 싱가포르 자본주의 국가지 않습니까? 이 주거 공급을 이 청년이나 서민들을 위해서 대거로 공급하겠다면 그 제약입니까? 그거는 선진국에서 다 하고 있는 정책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자들, 중산층 이상의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주택 정책하고 예. 또 없는 사람, 내 집이 없는 예. 그런 서민들을 위한 또 주택 정책하고 예. 이걸 이원화시켜야 되거든요. 예. 그래야만이 젊은이들, 집 없는 서민들한테 뭔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자유한국당이 우리 황 소장이 말씀대로 아직도 그 여당의 행세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참으로 좀 답답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마치 규제 완화가 만사인 척 하면서 규제 완화하라는 정경련이나 대한상의 입장을 반영하는데 물론 경제가 어려우니까 기업의 규제를 필요 없는 건 완화를 해줘야 되지만 그렇지만 그 규제 중에는 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규제도 있거든요. 자영업자나.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없이 문 정권이 그런 쪽으로 이제 더 몰려가면 확 열어서 언제 소득수도 성장했냐 부인하면서 이제 자기들이 막 이 규제 완화하겠다고 갈 수 있으면 야당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그런 건 안 된다고 또 브레이크를 걸건 걸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인터넷 은행이나 원격으로 이런 걸 보고 기가 찼고 또 영리병원 오늘 제주도 영리병원에 그 중요한 폭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한국의 성형외과가 중국에 진출했는데 그 중국 자본인 줄 알았는데 그 성형외과가 다시 한국에 온 검은 머리 외국인 자본이었다고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영리병원은 안 된다고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국민적 관점에서 봤을 때 그 특히 서민들한테 이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좀 따져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제 야당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 야당은 더군다나 없는 서민들 또 국민들의 마음에 편에 서서 저는 함께 싸워 나가야 된다. 또 그런 입장을 충분히 저는 견제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의 모습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기득권 편에 너무 길들여져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아주 있습니다. 뭐 보수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거의 없을 건데 아주 훌륭한 말씀이라고 보고요. 과거에 이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에 보면 경제 정의 모임이니 뭐 이렇게 아침마다 밥 먹는 그룹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보면 다 웰빙 오렌지들이에요. 지금 지나가서 보면 그죠? 그 다음에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김종인 전 이 뭡니까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국민행복위원장을 이렇게 데려와서 앞에 간판으로 세우지 않았다면 대선이 그때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선 끝나고는 팽해버리더라고요. 네, 폐기해버린 거죠. 자, 그러면서 한국당이 주장하는 경제민주화나 경제정의는 선거 때 잠깐 썼다가 선거만 끝나면 없어요. 한국당의 주거, 행복주거나 보금자리도 선거용이에요. 그러니 20, 30대나 30, 40대 여성이나 20, 30, 40대 젊은이나 어떻게 지지를 받겠습니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 박근혜 정권이 무너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은 그 상실감에서 이제 비롯됐다 그렇죠. 보거든요. 네. 소외받은 네. 상실감. 그래서 우리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우리가 지향하는 건 네. 아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자본주의를 지향해야 지향, 된다. 자유시장 경제를 지향해야 되죠. 자유시장 경제를 지향하지만 거기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게 뭐냐면요. 그 자본주의가 저는 따뜻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따뜻한 예, 자본주의. 마음이 있는 그렇습니다. 자본주의.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이 적게 가진 사람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영국의 혁명이 나지 않고 영국의 의회민주로서 이렇게 계획을 해온 것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은 정치는 어떤 특정 계층을 잘 먹고 잘 사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대한민국 국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대자본이 소자본을 괴롭히고 갑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것을 막아내줘야 됩니다. 국가가 심판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독식하지 못하는 구조, 예. 또 공정한 게임의 룰을 적용하는 그런 따뜻한 자본주의를 좀 더 강하게 정책적으로 밀고 나간다면은 왜 젊은 층에서 우리 당을 외면하겠습니까? 예. 과거에 지금 이 보수 정당, 한국의 보수 정당의 이 맥을 보면 종북 척결 또 더 나아가서 무슨 경제 성장했는데 지금은 이제 성장이 멈춰진 시대. 이제는 성장은 전 세계적으로 안 되고 전 세계가 불황을 오랫동안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성장이 멈춰진 시대의 보수의 가치는 여전히 성장을 주장하면 거짓말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장이 멈춰진 시대의 보수의 가치는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게 아마 조금 원론적인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보수의 가치 중에 하나는 저는 헌신과 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정치는 가난해야 되고요. 예. 대신에 국민은 부자가 돼야 됩니다. 예. 우리 거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이 정치가 국민을 걱정해야 되는데 예. 이건 국민이 우리 정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주 이 변질된 잘못된 이런 문화를 저희들은 바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젊은 사람들이나 30, 40대 여성들의 입장을 보면 민주당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또 안 될 이야기들을 하거나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지만은 이런 고민조차 안 하는 한국당 당신보다는 거짓말로 우리를 위로해 주거나 더 나아가서 국민 세금을 낭비하더라도 이 사람은 우리의 고민을 알고나 있다라는 부분에서 한국당을 배제하는 부분이 강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수도권 특히 서울의 그 연령 분포들을 보면요. 30대 여성이 최고 많습니다. 딱 정확하게 지적하셨거든요. 그 계층에서 바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의 애로사항을 좀 들어달라. 하다못해 들어주는 척이라도 해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도 자유한국당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저는 기재위원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국회 기재위원장을 하셨죠.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펴라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예. 그 우리보다 조금 더 앞서 있었던 또 앞서 나가는 선진국의 모델을 우리가 좀 적용해 보자는 거죠. 예. 그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뭐냐면은 퍼주기식의 포퓰리즘적인 정책입니다. 예. 뭐 이런 그런 정책을 우리가 경계하면서도 20대, 30대들이 젊은 층이 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런 환경은 정치권에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좀 더 선도적으로 좀 대안정당으로서 나아간다면은 아마도 30대의 연령층의 한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는 우리를 지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정당으로 저는 다시 바꿔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자, 저는 조물주가 와도 여호와도 이제는 성장을 시키기는 불가능하다 봅니다. 그러면 한국당이 그 출발을 성장이 불가능한 시대에 이 결핍, 이제 궁핍의 시대가 시작되는데 이 속에서 어떻게 더불어 살아가는 부분을 위해서 고민하는가 그 대안을 내야 되는데 여전히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요. 집권했다 하더라도 한 번 더 무너져 버리면 이제는 영원히 집권 못할 수도 있어요. 왜? 세상의 변화를 갖다가 이해 못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우리 이 과거의 개발 독재 시대처럼 우리가 성장만 한다 해가지고 이게 능사는 아니거든요. 예. 성장을 하다 보면 또 빈부의 차이는 더 벌어질 수밖에 이제는 없는 그 성장도 이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우리가 선진국의 저 경제 모델 예. 이것을 빨리 우리는 그 받아들여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그 속에는 지금 우리나라가 1인당 GDP가 한 28,000불, 3만 불 예, 되거든요. 그 사이죠. 예. 그러면은 선진국, 특히 미국 정도, 미국의 수준으로 하면 한 4만 불, 5만 불의 어떤 여진에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의 그 산업 구조도 좀 우리가 좀 바꾸려고 노력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이제는 국민들은 어쨌든 행복감을 좀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합니다. 예. 자기의 가치, 자기의 행복감을 더 높여줄 수 있는 자존감을 더 높여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들을 저는 많이 만들어야 된다 예,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 보수가 가치를 다양하게 변화시키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거의 소멸될 수 있다 보는데요. 또 하나 우려스러운 것은 일자리가 상실되어 가는 시대, 자꾸 산업이 IT화되고 기계화 자동화될수록 이건 필연적인데 전 세계적인 일자리 부족, 일자리 소멸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자꾸 무슨 4차 산업혁명이 모든 국민들을 먹여 살릴 것처럼 거짓말을 할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전통 제조업이 일자리를 제일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한국엔 자영업 많고 또 전통 제조업. 그런데 전통 제조업이 전부 베트남에, 요즘 베트남에 가면 한국보다 제조업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삼성도 대부분의 스마트폰을 베트남에서 만들잖아요. 우리나라 그 기업이 그 한 수천 개가 가 있지 않습니까? 그 베트남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이 제일 많이 와 있다거든요. 예. 그래서 한국에는 그 일자리가 계속 없어지고 있는 예. 거죠. 그럼 전통 제조업을 한국에 복귀시켜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가 하나는 노동, 하나는 자본에서 이 노조라는 어떤 이 민노총이라는 이런 노조 집단이 노동 비용을 정상적인 이 노동 생산성에 걸맞는 비용이 아니라 정치 비용까지 올려버려 가지고 한국에서는 도저히 수지를 맞출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렸고 그다음에 거기에다 최저임금이니 주 52시간이 문재인이 또 그 가소화 시켜 버렸고 그다음에 땅이나 이런 부분도 기업이 과연 한국에서 땅을 사서 공장을 지어서 이 물류나 운송이 적합한 지역에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한국은 기업들을 밖으로 내보내버리는 거. 또 트럼프 한번 보세요. 제일 먼저 한 게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해가지고 외국으로 나갔던 제조업을 다 복귀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조 의원님은 저 민노총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민주총도 문제고 한국노총도 문제고 둘 다 문제입니다. 예. 물론 일부 뭐 택시라든지 이런 예. 분들 빼고요. 예. 정말 그 부자의 노조 이거는 정말 우리 사회의 그 뭐 어찌 보면은 상당히 문제가 좀 많은 그런 집단이다. 정말 이기적인 예. 집단이고요. 보통 표현을 귀족 노조라는 노조자를 붙이지 않습니까? 네. 저는 노조자를 안 붙입니다. 귀족입니다. 그렇죠. 노동 귀족이죠. 예. 그리고 가장 어찌 보면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예. 저희들은 더 이상 소수가 아닙니다. 약자가 아닙니다. 예. 저는 제가 만약에
어떤 위치가 된다면요. 그 노조 개혁을 저는 반드시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우리 사회에 노조 개혁이 없이는 저 노조가요. 지금 미군 철수 이야기하고 국가보안법 철폐 이야기하고 평화협정 이야기합니다. 한국 민노총이 발표한 한국 노총도 요즘 민노총하고 구별이 안 갈 정도로 비슷해져 있어요. 그러면 저게 정치 집단이고 그래서 지난번에 탄핵에도 제일 앞장서서 정권을 끌어내리고 거기에 동원 사람을 길거리 동원해서 촛불을 드는 동원력을 가지고 이제 저게 점점 가속화되면 이게 단지 경제 노조 일자리 문제를 넘어서서 기업 문제를 넘어서서 이제는 저걸 정리를 못하면 이제는 한국의 보수적 가치를 가진 집단은 집권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려면 한국당이 다음 대선 공약을 아예 이 노조에 대해서 전반적인 수술을 하겠다는 걸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그럼 너무도 당연한 거고요. 네. 그리고 그 참 노조들도 웃기는 게 이 북한 말입니다. 네. 북한은 그 월급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배급제입니다. 배급제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지금 노조들이 민주노총 그 왜 금융노조 예. 이런 데서 받는 임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저희들은 배급을 받아요. 북한은. 예. 그래서 지금 그 기아자동차 이런 데는 보면은 연봉이 억대가 넘어가는 분들이 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상도 못 합니다. 그 개성공단에 보면 한 5, 6만 원 이래 주면 한 10,000원 정도만 북한 8,000원 이래 주고 다 가져가 버리지 않습니까? 다 중앙당으로 다 해소하는 거 아닙니까? 중앙 그 공산당으로. 그러니까 그 북한의 노동자들은요. 그 일종의 노예입니다. 노예. 노예죠. 예. 그러면 저는 우리나라의 그 노조 하는 분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예. 과연 북한의 그 노동자들이 부럽냐? 예. 예? 그 북한의 노동자들은 자기가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해도 그 노임을 받지 못합니다. 전 세계에 중동에 카타르니 뭐 UAE니 또 저기 저 뭐 폴란드니 전 세계에 북한이 노동자들을 수출해서 그 사람 돈을 다 착취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노조가 저는 조금 이게 우려스러운 게 지나치게 이 북한에 대해서 우호적이다 하는 거지요. 제가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습니다. 노조가 저희 방에 왔었습니다. 그 제가 뭐라고 물었는가 하면 너네들은 어느 나라 노조냐? 라고 묻었습니다. 그 노조 간부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니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원전 문제에 대해서 반원전 반핵 운동을 그렇게 떠들고 데모를 하면서 왜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못하냐 안 하냐 너네들은 어느 나라 노조냐 월급을 북한에서 주냐 라고까지 제가 물었거든요. 그거 난리 안 났습니까? 아유 저한테는 말 못하죠. 제가 틀린 말이었습니까? 100% 맞는 이야기였죠. 북한에 대해서 너무도 우호적인 노조 그런 노조라면은 저는 노조가 필요가 없어도 된다 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제발 그 노조 활동을 하더라도 이 그 국민들의 입장을 좀 생각을 하면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많은 다수의 국민들은 대기업 노조에 대해서는 상당한 불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여든 야든 이 노조 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공통 분모로 이것을 다뤄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총선이 내년인데 이 PK 지역이 과거에 이 어떤 TK와 더불어서 보수의 이 텃밭이었는데 순식간에 저렇게 돼버렸어요. 선생님 표현 중에 자꾸 더불어 표현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예요. 더불어민주당 때문에. 그러면 함께 위더 함께 하겠습니다. 저도 더불어 안 쓸게요. 자, TK와 더불어 미안합니다. 이거 입에 발렸네. PK 위더 TK가 함께 이 보수의 텃밭이었는데 지금 지난번에 대선을 거치고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또 지난번에 2016년 총선을 거치면서 완전히 그냥 저쪽의 텃밭처럼 되어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거기에 이제 지키는 이 외로운 기수인데 앞장서서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고향도 저도 부산이니까 이 보면 부산 시민들이 부산에서 정치하는 한국당이나 한국당 출신 시장들 과거에 엄청난 불신들이 내재 참 죽지 못해서 찍어주지 저런 사람들을 가지고 정말 안 된다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될까봐 찍어줬는데 이제 그 임계점에 와가지고 이제 그게 풀려버린 것 같아요. 지금 지역의 사정이 좀 어떻습니까?
참 좋은 지적인데요. 근데 지금 현재의 저 부산시장에 대해서는 또 평가가 안 좋습니다. 아, 그것도 안 좋죠. 예, 예. 지금 민주당 소속의 시장님께서 예. 열심히는 하는데 이 뭔가 뚜렷한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국회의원이든 그 시장이든 대통령이든 우리는 국민들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임기라고 딱 정한 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왜 우리한테 그 권한을 위임했습니까? 일을 잘하라고 위임한 거 아닙니까? 놀아라고 위임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정치하는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 본질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부산도 그렇고 다른 시도도 그렇고 뭔가 자신들이 그 권력을 잡았으면은 그 권력을 국민들 위해서 써야지 주위의 자신들의 무리들을 위해서 쓰는 행위들은 저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부산도 사실은 해양 도시로서 상당히 발전 가능성이 높은 도시거든요. 예, 뭐 관광으로서도 가능성도 있고 물류부터 시작해서 또 제조부터 여러 가지 가능성이 다 혼재된 도시죠. 거기다가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그 해양 도시, 해양 국가들하고 비교해도 정말 손색이 없을 정도의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산을 이렇게까지 망치 놓는 것도 참 훌륭한 제조인 것 같아요. 대단한 제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능력 있는 또 역동적인 그런 시장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또 자유한국당 역시도 제1야당이지만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많습니다. 좀 지방을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방 경제는 더 엉망이거든요. 특히 그 PK 지역이 요즘 뭐 이 거제도, 울산부터 창원 다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구미도 지금 경제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지역을 제1야당이 좀 정책적인 대안도 좀 제시하고 어떻게 하면 지방 경제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문재인 정권과 여당 탓만 하지 말고 제1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역할을 좀 더 충실히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저는 국민들께서 반드시 저는 응답을 해 주시리라고 보거든요. 지금 요즘에 세인들은 특히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한테 물어보면은 IMF 때보다 더 힘들답니다. 그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 그럼요. IMF 때는 한 6%, 7% 성장이 되었었고 요즘은 이제는 2% 중후반대 성장인데 사실상으로 이제 실업률도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높지도 않았고 여러 가지가 그때보다 훨씬 안 좋은 상황에서 어렵죠. 그래서 IMF보다 더 힘들다면은 우리가 체감하는 경제 성장, 경제 가치로 봤을 때는요 퇴보인 거거든요. 퇴보했죠. 한참 퇴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에 빠진 우리 한국의 경제를 그냥 지키만 보면 안 됩니다. 나라가 망해서 집권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사이에 서민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겪게 되겠죠.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좀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이 나라가 문재인 정권과 여당이 잘 못한다면은 우리라도 잘해가지고 이분 국민들의 경제에 대해서 경제 파탄을 막아내겠노라 하는 대안도 제시하고 또 그것을 또 실천하는 모습 이것을 저는 국민들이 바라고 있다. 그건 잘 안 보여요. 선거 때만 이제 시장에 쭉 나타나고 평소에는 뭐 잘 보이지가 않고 그리고 또 이 주도하는 의제가 없어요. 정치는 이 야당이 주도할 수 있는 의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도를 하지 않고 그냥 방어 정도로 그것도 방어도 제대로 못하지만 그렇게 가는데 저 의원님이 지금 이 민주당에 있다가 이제 새누리당, 한국당으로 이제 와서 그 동안에 이제 한 3년쯤 됐습니까? 네, 이제 3년. 예, 그런데 그 동안에는 이제 이제 집도 바뀌고 그러니까 이제 이 남집 갖고 좀 어색하고 그래서 그런지 못하고 별로 이렇게 목소리를 안 높이고 좀 조용히 계셨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뭐 이렇게 대표 선거에 나선다면 본인의 컬러를 좀 확실히 보여야 안 되겠습니까? 또 좀 점잖았어요. 근데 이 컬러를 보이려면 사람이 좀 이렇게 독한 면모도 있고 좀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소위 원래 저는 착한 사람입니다. 원래 옛날부터 착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옛날부터 착했지요. 저는 같이 있던 우리 매 술 먹던 사람 중에 제일 착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노자의 그 도덕경에 보면은 이 정치가 소박해야 세상이 숨을 쉰다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 정치라는 것이 뭐 크게 담론도 물론 뭐 얘기를 해야 되지만 정치는 곧 우리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민생에 대해서 항상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정치가 국민을 걱정하고 또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져 준다면은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마음 편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이 한국당이 두 분의 그 대통령께서 구속이 되고 또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반성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요즘의 분위기를 쭉 보면요. 말로만 반성합니다. 말로만 미안합니다. 근데 행동은 전혀 치열하지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당협위원장 선정 과정도 보면은 자기들끼리 그 한 줌도 안 되는 그 권력을 나눠 먹으려고 그 예를 쓰는 거 보면은 참 불쌍하게 짝이 없습니다. 예. 이런 한국당을 이 만약에 집권한들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새로운 정치를 해야 된다. 새로운 정치의 의미는 아주 멀리 있는 진리가 아닙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가까이에서 국민들을 생각하고 또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또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은 누구도 못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된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적합한 인물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기존의 고인물을 가지고는 절대로 변화를 줄 수가 없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컬러를 좀 확실히 하겠다라는 말씀으로도 보입니다. 색깔을. 네, 저 싸울 때는 좀 더 확실하게 싸우고 그 싸운다는 것이 개인의 그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해서 싸워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싸우면 안 됩니다. 그 싸움의 뒤에는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국민들께서 싸워라. 그 다수의 국민을 이야기하죠. 다수의 국민께서 저항하라, 싸우라 하면 싸워야 됩니다. 밖으로 나가라. 그 경상도 말로 한대 가라. 나가야 됩니다. 그 춥고 덥고 이걸 따지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저 당이 워낙 센 사람, 될 만한 사람한테 줄서기 좋아하고 또 과거에 캐리어가 화려한 사람한테 이렇게 하기 좋아하고 또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말로만 장난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이렇게 돼 있고 또 당원들도 좀 의식 계획이 그 당에 좀 있어야 된다고 저 보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요 홍대 앞에서 집회 한번 했습니다. 아시죠? 하도 돌아가는 꼬라지가 웃었고 김정은이 방남한다는데 다들 그냥 수수방관하는 것 같길래 화가 나서 여기 생방송을 하다가 한 사나흘 좀 모입시다 하고 했는데 제가 뭐 조직이 뭐가 있습니까? 2,000명이 훨씬 넘는 분들이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이게 뭔가가 보수가 돌아가는 꼴이 불만스럽고 그렇다고 시청 앞에 가서 태극기 들기는 싫고 그렇지만은 보수가 이제는 제대로 되어야 된다라고 그동안에 집회 한 번 안 나갔던 분들이 다들 그날 나와가지고 여기 홍대 앞에서 저 애옥의역까지 걸어갔어. 전철 타고 또 영등포 시장역에서 내려서 또 한국당 앞에까지 걸어갔는데 한국당 세탄 내리고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한국당 앞에 한 1,000명이 가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근데 저는 이 보수의 변화를 바라는 저변에 많은 세력들이 있다고 봐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합리적 보수주의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중도층도 많이 있고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한국당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들어오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를 우리 당이 먼저 스스로 만들어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주신 대로 유명인들에 대한 지지라고 하지만 그건 저 신기루와 같습니다. 예. 아마 우리 저 소장님도 그 제가 다음에 대통령 됐을 때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건 가상이니까 그 국무총리 하면은 수행 잘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더 잘할 수 있죠. 저희 뭐 관직에 이제는 뭐 뜻이 없습니다. 능력이 안 됐어요. 어떤 자리가 사람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제는 그 시대를 끝장내야 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아주 못된 버릇이 있어요. 뭡니까? 한 번 대통령은 영원한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한 사람이 제대로
그 국가를 위해서 봉사한 적이 없습니다. 예, 힘만 주고 다니다가 퇴임 이후에도 안 그러면 깜빵 가거나 아들이 사고 치거나 뭐 이렇다 사고 국민들을 통합시키는 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꾸 분열시키는 데 노력을 해요. 그건 대통령이 아닙니다. 예. 대통령이라 하면 미국의 대통령들 보십시오. 은퇴하고 나서 어떠한 이야기들 하지 않습니다. 예, 그냥 봉사나 하러 가고 국민 통합할 일에나 나오고 하죠. 예. 그래서 이 대통령은 어떤 특정 계층, 특정 집단, 특정 무리들의 대표자가 아닙니다. 예. 대통령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어쨌든 뽑아줬든 안 뽑아줬든 국민을 대표했던 예. 본인 아닙니까? 그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보면은 항상 대통령 5년 또는 7년 해놓고 영원히 대통령 대접받는 거예요. 예. 자기가 봉사할 생각을 안 하고. 예. 뭐 이런 것은 잘못된 습관이라는 거죠. 예. 잘못된 버릇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대통령은 그런 부분에 그런 개념에서의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이 요즘 그분들은 대통령분들 중에서 해병대 나온 분은 없죠. 없죠. 해병대 보면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지 않습니까? 그건 해병대에 나온 분들은 그분들은 정말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또 해병대에서 군에서 제대한 분들은 지금도 지역에 가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교통 봉사라든지. 그다음에 밤에 뭐 제한 유지라든지 하죠. 그래서 해병대보다 못한 대통령이 돼서 되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해병대만큼만 해줘도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이 갈등이 이 심각한 이런 나라가 안 됐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이제 그 대표 출사표기도 하지만은 대권 출사표가기도 한데 저는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조 의원님 같은 분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야 저 당이 변하지 변화를 시킬 사람이 거의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수가 사회를 안정적으로 개혁적으로 변화시켜가서 사회를 이렇게 더불어 살 수 있게 하면 제일 좋은데 지금 그게 희망이 없어서 많은 사람이 절망하고 있는데 자 이번 이제는 그런 데 대해서 좀 역할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각오를 하셨습니까? 네, 저는 제가 좀 던질 수 있는 생각은 어쨌든 보수의 그 가치, 보수의 생명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젊은 층으로부터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층에 있는 분들이 모조리 다 진보다 이건 저 동의하지 않습니다. 요즘 또 20대는 또 상당히 문정권에 저항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 30대의 그 어떤 생각은 상당히 실용적입니다. 예. 실사구시입니다. 예. 자신들한테 이익이 된다라고 하면은 또 그쪽을 지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왜 자유한국당을 거부했느냐? 바로 우리 당이 20, 30대에게 꿈과 희망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뭔가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도움을 주지 못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앞으로 20, 30대로부터도 좀 많은 지지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거듭난다면은 저는 다음 총선의 가능성이 높으실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제 오늘 참 이 훌륭한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한국당의 변화의 흐름이 좀 생기지 않을까 기대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의원님 한 말씀 해주시죠. 아유 예. 저는 부산 갈매기입니다. 갈매기가 힘차게 날아야지 우리나라 경제도 또 더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또한 저는 부산 자갈치 시장 재개꾼의 아들입니다. 예.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는 몸소 체험했던 몇 안 되는 정치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황장수 소장님과 이렇게 뜻깊은 대화를 나누게 해주셔서 우리 황장수 소장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역시 제가 초심에 있었던 처음 마음처럼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고 또 지역을 생각하는 지역 주민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 잊지 않고 오로지 우리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정치인 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오늘 훌륭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 앞으로 꿈꾸는 일이 잘 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